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윤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이 펼치는 그 재판 전략을 보면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은요, 헌법재판관들의 그 자격 혹은 이들의 여러 가지 어떤 불법성,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지금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싸움을 걸어야 되는 거죠, 결국. 어, 기피 신청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전에 이들이 자진해서 회피해 주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엄청난 하자를 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재판에서 빠지겠습니다 하고 빠져야 돼요, 원래는. 충분한 재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버티는 것은 충분히 뭔가를 의심하게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요 세 사람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정정미도 사실 똑같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요 세 사람을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타격하고 있는데요.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은 당장 이 재판에서 손을 떼라 이런 이야기죠. 알아서 스스로 회피하라. 아니면은 우리가 기피 신청을 하겠다 이거죠. 근데 기피 신청은 현 시점에서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걸 결정하는데도 헌법재판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회피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여론 전쟁입니다. 여론 전쟁. 자, 이 여론 싸움에서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여론 싸움의 심판관은 뭐냐.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론조사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어떤 이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흐름을 바꾸려고 하면 그런 게 나와야 되고. 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윤 대통령 쪽에서는 특히나 또 새로 마은혁이가 임명되는 것을 이게 이제 가장 치명적인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죠. 마은혁이까지 등장해버리면은 이건 뭐 아무런 기대치가 이제 없습니다. 다 완전히 그냥 희망이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같은 경우에는요, 국회 의결 없는 의장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안 된다. 마은혁이를 지금 임명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해놓고 있잖아요. 여기 국회의장 권한으로 이런 걸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당연히 헌법 위반이다. 만약 사건은 각하하라. 아예 다루지도 말고 그냥 이거는 심판하지 마라. 뭐 이런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더 공감이 가는 이야기고요.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정상이죠. 근데 이미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정상으로 흐르지 않고 있죠. 이걸 꾸역꾸역 지금 이들이 심판을 하고 있는데 2월 3일이죠. 바로 이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 만일에 여기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약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다. 이런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이제 또 난리가 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끝까지 임명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저 헌법재판소는요, 최상목이보다도 자기들이 더 높다고 주장할 거예요. 더 위에 있다. 더 상위다. 왜 그런가 하면은 최상목이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보다 훨씬 높은 게 뭐가 있습니까? 헌법이죠. 자신들이 헌법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깔아 뭉갠다니까. 임명 안 해도 그만이야. 국회에서 추천했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치 않아. 그건 아주 형식적인 거에 불과해. 이러면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서 만익을 끌고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헌법재판소 내부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사람이 한 4, 5명 나와야 돼요. 헌법재판관 중에. 근데 이 사람들이 입국 닫고 있으면은 이거는 게임 오버입니다. 제가 볼 때. 만약에도 헌법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어떤 결론이 났다. 그래서 뭐 8대 0 이런 게 아니고 뭐 6대 3 이렇게 나왔다. 한 표로 인해서, 한 명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됐다. 파면이 됐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어떤 후폭풍이 이제 일어나겠죠. 국민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수준으로 일어날지 저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뭐 그런 것이 이제 또 이제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고요. 자, 헌재가 조폭인가? 마흔형 임명 권한쟁의 각하하라. 전부 지금 각하를 외치고 있습니다. 기각보다는 각하를 먼저 외치는 게 좋습니다. 기각은 정식으로 다뤄보고 나서 인용인지 기각인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지만 각하는요, 아예 이걸 제대로 다루지도 않고 그냥 이거는 우리가 다룰 성질이 아니야 라면서 그냥 재판 안 하는 거죠. 자, 그걸 이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 최창목 권한대행 헌재가 위헌 결정 내려도 마흔형 임명 안 한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꾸역꾸역 밀어붙이는 이유 아시겠죠?
자, 만약 이 사람 진짜 이 사람은 지금 거론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는 인물이다. 벌써 전력이 화려하더군요. 자, 위중한 것 문제라는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 덜 위중한가? 헌재 편향 논란에 사법권 침해, 재판 일정엔 마이웨이. 뭐라고 해도 뭐 듣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자신들이 정해진 로드맵을 따라서 타임테이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냥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재판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중반을 접어들었다. 중반전이래요, 벌써. 자, 최상목 대행 헌재 결정에 구속 안 받아 마흔역 임명 신중이 나경원 헌재 특정 세력 맞춤형 마흔역 임명 속도전 정치 편향 시인 윤척 헌재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스스로 탄핵 심리에서 빠져라. 요거 제가 조선일보 기사를 이렇게 모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됩니다만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만역을 임명하는 것은 필사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임명 안 될 경우에 8명 체제로 가게 되면은 그래도 어떻게 한번 비벼볼 수가 있습니다. 8명이면은. 뭐 가령 그 6표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8명이면 6대2가 나와야 되잖아요. 6대2. 예, 그 6 최소로 치면은 5대3, 뭐 6대2, 4대4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가버리면요. 그나마도 대통령을 파면하면 안 된다라고 가졌던 헌법재판관들조차도 이 소수로 몰리면서 그냥 다수의 편성할 가능성이 있어요. 8대0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은. 40여기가 안 들어가면은 4대4가 되거나 5대3이 되거나 6대2가 되거나 뭐 이런 경우의 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만여기가 딱 들어가게 되면은 8대0 나온다니까요. 소수가 아예 어차피 뭐 게임 끝난 거 그냥 밀어주자. 헌법재판소가 일치된 그냥 견해를 보이자라면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8대0. 그래서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펼치고 있는 이 전략, 윤척,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회피 촉구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신상 털기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겠죠. 대표적인 이야기는 이거 하나가 있겠죠. 과거 장제원 의원 정말 전사인데 말이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탈탈 털었죠. 이게 사실은 이때 벌써 아웃됐어야 되는데 장제원 당신은 주식의 신이에요. 2억 9천만 원의 재산이 42억 6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주식으로 올린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당신만 2870%의 수익을 올렸나요?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이미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영배나 이미선이나 이재명이나 무조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다 봐죠. 이들의 이제 특징입니다. 공부는 다 잘해요. 서울대 법대 나왔잖아요. 이미선도. 그런데도 이걸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게 뭐 거의 자기적인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겠죠. 자, 인터뷰. 미국에서는 주식의 신 이미선 재판관 임명 상상 불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버젓이 라인만 잘 타면은 우리 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문재인 라인, 노무현 라인, 김대중 라인만 잘 타면은 운동권 라인, 주사파 라인만 잘 타면 그냥 프리패스입니다. 그냥 프리패스. 그러니까 요즘 출시하려고 그러면 좌파로 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좌파 쪽에 서는 게 훨씬 쉽다는 거지. 저항도 적고 언론 스포트라이트도 잘 받고 우파 쪽에 서게 되면 언론하고도 불편해지고 모든 게 가시밭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7 헌법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이 좌우가 역전이 됐다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국민들 숫자는 우파 쪽이 많지만 공직사회 기준으로는 좌파가 훨씬 쉽다, 편하다. 노조하고도 관계가 좋고 뭐 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언론하고도 관계가 좋고. 자, 자신과 남편이 13억 주식 보유한 회사에 성수와 판결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말 안 되는 이런 기사들이 과거에 다 나와 있습니다. 2019년 4월 11일이죠. 재판 회비 신청도 하지 않아 13억 주식 가진 회사 승소 판결 후 주식 추가 매입 최명성 변호사 특정 회사 주식 13억 보유했으면 그 회사 고급 정보 취득도 가능하다. 이미선 판사는 좌파 성향 우리법 연구회의 후신격인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발기인이다. 남편 오충준 변호사는 판사 시절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었다. 이장시 정규제 맹활약할 때죠. 우파를 위해서. 좌익혁명으로 한탕 아니면 주식으로 한탕 노린 한탕주의 위선적 인생들. 그랬던 정규제가 지금은 왜 이렇습니까? 자, 시간이 흐르니까 뭐 사람들이 변할 사람 변하고 뭐 그런 거죠. 자, 이게 또 다가 아니고요. 문형배 경남도민일보
캐도 계속해서 미담이 나오네요. 여기서 말하는 미담은 제가 반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반어법으로 하는 거예요. JD 챌린저 호밀파테 파수꾼을 읽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민 기자 활약도 했네요. 문형배가 경남 도민일보에서.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요. 공무원 겸업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이제 문제, 원고료 수익 등이 있었느냐 이것도 이제 밝혀야 되는 것들이죠. 이거 전부 죄책 사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법 연구회 출신 문형배 두 국가론 주장, 친야에 이어 정부까지 2022년 6월 29일 올린 걸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에서 두 국가론 주장, 헌법 3조 4조 반하는 반헌법적 가치관 가진 이가 다른 것도 아닌 헌법재판소에 현재 재판소장 권한 대행이에요. 야,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군 내부 동성애 처벌 위한 판결, 대북 전단 살포 금지는 합헌. 완전히 이제 이게 종북 세력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을 해주는 사람이 지금 떡하니 거기 앉아가지고 주무르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저 헌법재판소를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해야 됩니까? 굴복을 시켜야 됩니까? 저들을 국민의 뜻으로 제압할 수 있나요? 자, 이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했던 이유가 명백히 드러나 있는데 황교안 TV에서 이제 이런 글을 올렸죠. 이래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왜 계엄이 필요했는지를 스스로 증명해 주었다. 윤 대통령이 신청한 투표자 수 검증 요청을 헌재가 단칼에 기각했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투표자 수 검증 없이는 부정선거 뭐 입증할 수도 없잖아요. 자, 2020년도 4.15 총선 직후 제기됐던 126건의 선거 무효 소송들이 모두 다 대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기각됐다. 이거를 저들은요 대법원에서 문제 없는 것으로 이제 판결했다라고 이제 떠들고 있는 거죠.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선관위의 위원장들이 모두 다 현직 판사들이란 기막힌 사실. 선관위와 법원은 한 몸이나 다름없다. 연장선에서 이 헌법재판소도 뭐 법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미 다 죽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도 나가야 됩니다. 결국은요, 지금 가장 중요한, 뭐랄까, 이 공격 포인트, 이 뭐 싸움은 그 이제 무대가 되겠죠. 전장은 바로 헌법재판관들의 부적격한 여러 가지 요인들, 이것들을 이제 드러내고 이것을 여론화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재판관들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여론 작업, 이것이 이제 현 시점에서는 가장 유일한 어쩌면은 해법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윤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 측에서도 몇몇 이제 이 헌법재판관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피 혹은 회피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자, 너무도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미선 재판관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 탄핵 찬성 집회 참석. 이러니 헌재를 어찌 믿을 수가 있겠네요. 이런 게 한 건이 아니잖아요. 여러 그 헌재 재판관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다 얼기설기 엮여 있습니다. 한 통속이다, 소굴이다, 뭐 이런 느낌이 딱 들 정도로요. 미리 오래전부터 세팅을 해놓은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이 들죠. 여기 지금 현재 그 소장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부터 여기 이미선, 뭐 정정미, 뭐 정계선 다 같습니다. 똑같아요. 뭐 50보, 100보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초록은 동색입니다. 똑같은 인간들이 지금 그 모여 있는 겁니다. 전부 우리법 연구에, 국제인권법 연구에 이런 사슬로 다 이렇게 묶여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래서 이 결과는 뭐 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위중한 상황이죠. 거기다가 마흔여기까지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흔여은 지금 거론한 4명보다도 더 왼쪽에 인물이거든요. 자, 이런 속에서 이제 판을 뒤집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간단치 않은 일입니까? 자, 오른쪽에 있는 사진, 차강석, 배우 차강석이죠. 구미 김천 그쪽에 집회하는데 갔다 그러네요. 근데 생각외로 요즘 이 집회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는데, 토요일에 16곳에서 열렸다 그러죠. 이게 숫자가 더 늘어날 것 같다 그러네요. 전라도에서도 여러 군데 생기고요. 그런데 누가 뭐 유명인사가 주도하지 않아도 막 그 연다는 포스터만 붙으면은 막 그냥 많이 모인대요, 지금은. 그러니까 국민 정서가 확 달아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나라를 구하자라는 그런 자발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 지금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불만 지르면 확 모여든다라고 봐야 되겠죠. 때문에 지금 전한길 강사가 지금 구국운동의 전면에 등장했는데요. 조만간 한두 주 지나면 어마어마한 인파를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빨아들일 것 같습니다. 거기서 뭔가 대폭발을 일으키고 2030들이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핵으로 해서요. 여론을 완전히 뒤집어야 됩니다. 2030 정탈전입니다. 야당은 야당대로 여권은 여권대로 지금 2030을 서로 지금 우리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작전이 지금 치열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죠. 자, 여기도 보면요. 빗속 부산역 앞 석방하라 찬반 격화 TV조선에서 이번에 이 부산역 집회가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였고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에서 다 다뤘어요. 이거를.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부산역 집회에 있어서는요. 그 누구도 보수단체라는 이름을 넣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뭐 오마이라든가 뭐 한길의 경향 뭐 MBC 같은 데서도 그런 말을 못 쓰죠. 왜?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자, 실시간 부산역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인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다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 경찰 추산으로는 15,000명으로 박하게 부르더군요. 자, 어쨌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빗속 부산역 앞 석방하라 찬반 격화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어떤 뉴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전한길 강사의 활약 여하에 따라서는 더 큰 이슈가 되겠죠. 자, 민경욱 오키나와 현지에 와 있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스카이데일리 그 기사를 이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야 되고요. 이걸 이제 완전히 팩트 확인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여론을 더 확실하게 우군화 작업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지금 거의 한 90% 구분 응선까지 왔는데 마지막 하나가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미국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이걸 이제 공식 발표를 해야 이제 이게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업무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믿지만 그 봐라 말이야. 뻥카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고 보수 안에서도 실제 보수 유튜브 중에서도 이거 가짜라고 하는 사람들 들어있더군요. 보니까 제법 큰 구독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걸 가짜라고 하더라고. 사람 이름이 나와야 돼요.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의 누구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한 명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민경욱 씨도 이제 여기서 어떤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진짜 어떤 그런 팩트 체크가 된다 그러면은 천군만마가 되겠죠. 정말 좋은 성과를 얻고 돌아오기 바라고요. 정말 풍찬노숙 정말 개고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죠. 제가 볼 때 민경욱 씨는 진짜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은 자질도 뛰어나고 너무도 이 인품도 인격도 훌륭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당연히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제도권 안에서 싸워야 되는데 길거리에서 이런 투쟁을 한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거나 좋은 어떤 결과 기대합니다. 권성동, 홍준표, 이준석 부정선거에 대해 니들이 뭘 안다고 입을 놀리나? 그렇죠. 여기 이제 오세훈도 들어갑니다. 이건 소위 차기 이제 대선을 노리는 조기 대선파들이 여럿 있죠. 이들은요 아예 부정선거 이거는 취급도 안 합니다.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중국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오세훈도 요즘 하는 거 보면요. 완전 중국 스타일로 가는 것 같아요. 중국 스타일로. 심지어는요. 이런 짓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까지. 여기 청계천 이게 야간 바뀐다. 이 이제 뉴스를 제가 캡처했는데 중국 충칭 모델로 개선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울 가보면요. 입간판이라든가 도로 그 안내 표지판 이런 거 보면요. 중국어로 적혀 있는데 그게 번체가 아니고 간체로 적혀 있을 겁니다. 간체로 해버리면요. 대만 사람들도 그건 못 읽어요. 일본 사람들도 못 읽고 오직 중국 사람만 읽을 수가 있거든. 그걸 또 그런 식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걸 최초로 한 데가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다른 지자체도 다 따라가 버렸어. 지금 대구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간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번체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그 정자체 한자를 쓰게 되면은 우리도 알고 일본도 알고 중국 사람들도 알아요. 그거를. 대만 사람들도 알고 다 알 수 있는데 왜 간체로 가느냐.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시의 자체적인 판단보다는 뭔가 중국의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결국 그 연장선에서 생각이 되는데 오세훈 시장이 그 강적들인가 그 프로그램에 나가서 그랬죠. 부정선거 완전히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더군요. 너무도 단호하게 부정선거 없다는 식으로
법원에서도 다 그 문제 없는 것으로 다 결론 난 것을 갖고 엉터리입니다. 음모설이다라는 식으로 완전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더라도요.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권성동 이런 사람들은 다 특징이 제가 볼 때 중국 냄새가 너무 난다라는 거죠. 지금은요. 친북보다도 중국이 더 세요. 제가 볼 때. 북한 이슈보다도 중국 이슈가 훨씬 더 거대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막고 있다. 뭔가를 막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대통령이 계엄 포고령을 내릴 때요. 이 내용이었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대로 갔으면요. 나라가 완전히 정상화되는 건데 여기 쭉 보시면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체제 전복 위협을 막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 계엄을 발동시켰는데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사람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거를 놓고 이 포고령 자체가 위헌으로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봐서는요, 그 사람도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헌법재판관이 벌써 그런 소리를 했더라고요. 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이런 걸 보면요,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아주 막 치를 떠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힘들어진 것은 전부 이 가짜뉴스 선동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저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24시간 내내 우리 정부 그냥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자, 뭐 이 등등입니다. 이 계엄령이 계몽령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계엄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충분한 이유가 있고요. 그 계몽령에 지금 화답하는 게 지금 2030이죠. 어쨌거나 일은 벌어졌고요. 이미 불은 붙었습니다. 요번에 덜불처럼 지금 전국 각처에서 지금 자발적으로 이 집회 같은 게 열리잖아요. 자, 이걸 기회로 2030 중심으로 쫙 이렇게 퍼져나가도록 그야말로 구국의 횃불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계속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